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국정감사 검색이 34% 정도 적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여야 의원들의 마음이 총선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현안 점검과 대안 제시는 제대로 했는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팔공산에서 단풍과 전시를 즐기는 시민들 만나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연화제목 간 147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5중 추돌 사고 발생해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나들목 2km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파계로 파군제 내거리에서 파군제 3거리 방향 파군제 3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팔대교 지하차도 올라오자마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동로 수성시장 내거리에서 동성학교 내거리 방향 차량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고 밤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1도, 습도는 87%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지난해 10월 발생한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점포 69개를 태운 화재와 관련해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8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어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도매시장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안전점검 일지도 실제 시설 상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 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맺고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 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관리 책임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 화재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상태로 임시로 마련된 가건물 형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장과 가건물 점포 사이 거리가 100m가 훌쩍 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오전 6시에 진행된 경매를 마친 뒤 지게차와 손수레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느라 진땀을 빼곤 합니다. 또 지대가 낮고 뒤편으로 하수구가 있어 빗물이 고이는 등 열악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신축이라든가 보상 문제 논의는요? 예, 대구시는 지난 3월 불에 탄 농산 A동 재건축을 위해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비 4억 원,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서 지상 1층 건물을 내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재건축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불에 탄 건물이 화재보험금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인데 이번에 대구시 책임이 드러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인분들이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죠.
수성구청 신청사가 대구 어린이 세상 서편 범어공원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수성구청은 신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현 청사 부지, 법원 검찰청 후적지, 연호지구를 포함해 모두 4곳에 대한 검토 결과 범어공원이 가장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범어공원은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 세상역에 인접하는 등 접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공용지를 활용한 사업성이 좋고 특정 생활 권역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또 범어공원과 연계하는 확장성도 장점이란 결론입니다. 네, 위치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행정 절차나 예산 마련이 문제겠네요. 앞으로 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성구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국제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9년에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현재 수성구청 부지를 매각해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2주기인데요. 대구 동구 신용동 노 대통령 생가보존회가 노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보존회에 따르면 노 대통령 생가 방문객은 올해 현재까지 4만 4천여 명, 지난해 7만여 명으로 상당하고 노 대통령이 과가 크지만 공도 조명할 가치가 있는 만큼 작은 기념관이라도 만들 당위성이 있다는 건데요. 생가 주변에 기념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부지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박탈당했는데 기념관 건립이 온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2년 전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기념관 추진에 호의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당시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에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 차원의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분들에게 가능한데 노 전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고요. 대구시나 동구청 역시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별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오토바이 관련된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구시가 지난 6년간 전국에서 폭주족이 가장 많이 검거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집계한 폭주족 피의자는 416명인데 이 중 240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가 많이 나온 것과 비교해도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네, 대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대구에서 폭주족 사건이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통계에 일부 왜곡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폭주족 단속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검거 실적 그리고 피의자 숫자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대구경찰청이 단속을 자주 하다 보니 폭주 행위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폭주족 사건 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인 단속 확대와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혁신동에서 16통 통장을 맡고 있는 강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0대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고 4년 넘게 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활동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급자 어르신 사는 집 앞에 배달된 도시락이 2, 3일째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통장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제가 그 어르신께 혹시나 어디 아프신 건가 걱정돼서 제가 전화드렸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 아들 집에 와 있다고 전화 줘서 너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저는 보람도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통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동과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통장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 많은 젊은 통장들이 나와서 다양한 연령층대의 통장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살갑게 맞아주시는 주민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동 모든 통장님들 사랑합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역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평가도 해볼 텐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대구시 또 대구경찰청 국감의 주요 내용은 전해드렸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두 기관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 네. 두 기관 다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뭐 뜨거울 거라고 좀 기대했는데 역시였다. 기대보다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 시장이 좀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슈도 많았기 때문에 좀 기대했는데 그게 좀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홍 시장의 기에 눌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면요. 아직도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부각이 됐어요.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 그러니까 공권력이 정면 충돌했던 문제가 주로 나왔고요. 또 이제 대구시가 추진하는 최수원 이전 문제, 그리고 대구시 유튜브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뤄졌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뤄지긴 했지만 크게 부각되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계가 좀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 대구시 국감이 2시간, 이 대구경찰청 국감이 50분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온 국회의원들의 화력이 약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이 대구시 국감에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좀 논쟁을 벌였던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네. 의원이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받아쳤죠. 네. 예, 결국 시간을 넘기고 논쟁을 하다가 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홍 시장 이 편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국감의 한계랄까요?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박 기자가 국감을 앞두고 중앙기관에서 하는 신경전 말고 지역 얘기만 하라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주문을 좀 꼽아보면요. 네, 뭐 없진 않았습니다. 최소 문제에 앞서도 저 언급을 했는데 네. 민주당 이의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 또 구미시장과의 갈등을 좀 풀어보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을 좀 촉구하기도 했고요. 네. 울산이 또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운문댐 물을 울산에서 좀 더 가져와야 되는데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5번 한 최고 정치인인데 경북지사하고 구미시장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한 말이 또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철우 지사가 이제 좀 머리가 커서 안 온다고 속된 말로 뭐 머리가 클 대로 커버려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하면서 좌중에 폭소가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소원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좀 주요 이슈에 대해서 홍 시장이 대구시 그러니까 본인의 방침을 좀 밀어붙이는 이런 자세를 많이 보였고요. 네. 주요 이슈가 아닌 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좀 대폭 소용하는 자세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야당 의원들의 뭐 낮은 합계율, 낮은 출산율을 좀 지적했던 네, 출산율. 일이 있었고요. 네네. 또 조부모 돌봄 수당 같은 정책을 좀 주문을 했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겸허한 태도를 그렇습니다. 보였다. 네,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도 이 국감 현장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좀 따끔하게 따질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김용판 의원이 의외의 저자세를 또 보였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치켜 세우면서 홍 시장에게 감사하다. 이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홍 시장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 권영진 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매개로 이 자신의 출마 요청이 많다면서 이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권 시장을 두고 비판하면서 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유용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지역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평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티키타카를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다소 아쉬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리고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제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을 질타했습니다. 뭐 아주 악랄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국감 단골이죠. 네. 석포 재련소는 어김없이 또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포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만 하다. 축구장 100개는 그리지도 못한다. 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양으로 따지면 재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심한 오염을 좀 지적을 했고 정화된 내용이 이제 오염 면적의 3.9%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응원 대구지법 환경청장은 통합 허가를 일단 내줬기 때문에 이행 사항을 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냈고요. 네. 여기에 또 이미자 의원은 철저하게 점검하긴 뭘 점검하느냐. 석포제련소는 눈만 돌아가면 위반하고 속이고 조작한다. 뭐 악랄하다. 전문가 네. 수준으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배경에는 지금 통합환경 허가 이후에도 이 석포제련소가 지적받은 것이 9건입니다. 이 설비 개선 약속 이행률도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종합국감에서도 이 석포제련소가 다시 한번 이 증인 채택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소 소극적인 행정이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뭐 석포 제련소 문제는 저희도 뭐 계속해서 좀 다뤄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북대학교나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교육청 국감에서는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암된 산재 승인 노동자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등 이런 산재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다른 시도교육청은 휴업급여 외에 임금 차액 30%를 보전한다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 교육과 관련된 이제 질의도 나왔는데 네. 이게 대구에서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그 학교별로 이제 도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의문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교육감 국감도 총평으로는 좀 기대만큼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또 있을 것 아이비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경북대 국감에서는 이 교수 채용 비리 문제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채용 비리와 연루된 이 교수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점. 이 지적이 나왔는데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경북대학교 총장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국정감사가 이 지적한 문제를 수용하고 이 변화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경북대가 적극 좀 나서달라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네. 사실 일개 국립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야당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을 경북대로 좀 떠민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분이 주목해서 보신 내용을 또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건 발언이 하나 좀 웃긴 게 있었는데요. 네. 경찰청 국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뭐 공휴일마다 폭주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경찰청이 선제적으로 이른바 폭주적 축제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다소 황당한 주장이 좀 나왔었는데 팔을 깔아주자 이런 의미군요. 차라리.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워풀 대구에서 파워풀 폭주가 일어나서 심각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나왔고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교육청이 마약, 폭주, 음주,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자중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실소가 터져 나왔을 것 같네요. 네, 언론에서 많이 주목은 안 했지만 한 가지가 그 이번 예천 수해 연장을 이 환노위에서 함께 좀 방문해서 이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정책에 어떻게 또 반영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지역 국정감사에서 베스트와 워스트 의원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 국감을 좀 기준으로 보면 일단 베스트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좀 꼽았고요. 뭐 앞서도 소개했지만 퀴어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날카로운 그나마 질의를 했고. 홍 시장과 좀 견줄 만한 전투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홍 시장의 수사까지 좀 촉구를 했거든요.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런 점을 좀 높이 샀고요. 워스트는 저는 김용판 의원을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꼽았는데 이게 저희 이번에
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홍 시장과 협의를 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한 게 있단 말이죠.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신청사 국감 현장에서는 신청사 사업을 좀 잘 진행해 달라. 이게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이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이 점을 꼽아서 좀 워스트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베스 의원으로 이 포항 남구 울릉의 김병욱 의원을 꼽았는데 이 지역 현안에 집중했다는 점, 네. 이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워스로는 이 김영동 안동예천 국회의원을 꼽았습니다. 이 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문지 제출을 요청하는 네. 야당 의원에게 이 정부가 국회가 요청한다고 다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출 권한을 스스로 제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워스 의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구 중에 저는 인상 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서요. 네. 이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국감 같은 경우는 뭐 그전 국감보다는 사실 좀 나았다고 봐요. 대부분 문제가 좀 짤막하게나마 많이 언급된 것 같다는 이 지역 이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좀 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잘 챙겨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뭐 이런 점을 보여주고 싶고요. 저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파워풀 대구인데 파워풀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총평을 그래도 꼽아보겠습니다. 네, 백경렬,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유리 리포터가 팔공산 인근에서 단풍과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팔공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단풍놀이 코스는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 선정된 팔공산 순환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또는 걷기를 하고요. 또 인근에 있는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에서 열리는 팔공산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전시 관람까지 보는 코스입니다. 먼저 단풍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리안 사랑해. 자, 이쪽 봐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여기가 나무가 예쁘네. 활짝 웃어봐. 우리 저기 가서 찍자. 저기 노란색 단풍잎 너무 예뻐. 빨리 와. 하나 둘 셋. 저는 수성구에서 온 33살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시간이 나서 사랑하는 와이프랑 딸내미랑 같이 단풍 보러 왔어요. 직접 와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새빨갛고 노란 것들이 아주 눈에 많이 보이고 다음 주쯤 되면 지금 약간 초록빛 띄고 있는 이파리들도 전부 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단풍들 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단풍 구경하러 왔는데 언양나무 노랗게 물들어서 오늘 너무 예뻤고요.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팔공산 단풍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김수진입니다. 너무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도 제 마음이 단풍처럼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물든 것 같고요. 마음이 이렇게 소녀처럼 된 것 같아요. 가족하고 아니면 또 친구하고 이렇게 가을 단풍도 보고 추억도 쌓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1일쯤에 팔공산의 단풍은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팔공산의 경치를 충분히 감상한 후 인근에 있는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팔공산의 사찰과 마을 풍경 등 다양한 장소의 이야기와 모습을 그린 기록화를 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정명숙이라고 합니다. 전문 작가님들도 많지만 아마추어님들 작품이라서 저희에게는 더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옥골 마을이란 도장 마을 돌담길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변동에서는 황희숙입니다. 스케치 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에 좀 관심도 있고 해갖고는 들어갔는데 팔공산, 파괴사, 옥골 다 그려져 있어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팔공산 지금 단풍철이고 하니까 오셔갖고 단풍 구경하시고 스케치전도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박옥희입니다. 오늘은 팔공산 단풍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다 해갖고 식구들이랑 구경했거든요. 근데 방자에 오니까 수채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여기서. 내 자신도 머릿속에 팔공산 단풍을 한번 스케치 해봤어요. 이 작품들을 도심 속에서도 이거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생각 듭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팔공산 자락에 너무 멋있거든요. 단풍이 전부 다 구경 나오세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선정돼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대구시 팔공산 가면 전부 다 알아줄 수 있는 국립공원이 대구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 전시라서 더 의미가 있네요. 네, 이번 전시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대구 방자유기박물관 이영주 학예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소소하게 기록한 기록화 전시예요. 그래서 어떤 관람객들은 나 여기 얼마 전에 갔었는데 여기 편의점에 앞에 있는 고양이가 여기도 딱 그려져 있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여기 공연이 있었는데요.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10,000명 그 돌파 기념 행운으로 이렇게 당첨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 자매분이 같이 모임을 자주 갔는데 이번에 팔공산 단풍놀이를 왔다가 저희 박물관에 전시를 보러 왔는데 공연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공연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수준도 높아서 매우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되게 기뻤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기념으로 기획된 전시인 만큼 많이 오셔갖고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같은 전시의 연장선상으로 팔공산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2를 지금 전시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전시 같은 경우는 팔공산의 사계를 담을 예정이에요.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공산의 단풍과 전시를 함께 즐기는 코스 많은 분들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의 하늘이 구름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북 서부 내륙에는 밤에 비 소식이 있네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좀 높은데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월 2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